아니요. 제 주변에 탈북민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대한민국이 좋아서 넘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데 남북 하나재단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원에서 교육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일상에 함께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 이탈 주민의 삶. 그래서 한반도엔이 준비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재미있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 북한 이탈 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질 높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남북하나재단에 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정인성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남북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실까요? 이렇게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인성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0년 11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공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정착 지원을 통해서 남북 통합까지 함께 저희들이 의지를 담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사장님께서는 남북교류에 관해서 민간 부분에서 오래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으로 관심을 옮기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민간 교류에 활발하게 이렇게 몸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 활동하기 시작해서 여기 오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 사이에 민간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최정점기에 달할 때까지 활동을 했고 그 후에 남북 청소년들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사업 했는데 그 후에 또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이사를 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이렇게 재단으로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현장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취임 초기에부터 우리 책상에는 사각이 없지만은 현장에는 사각이 있다. 너무 이렇게 멋진 말씀이시네요. 가장 최근에 갔던 데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어느 탈북민 자영업소를 찾아갔는데 그분은 코로나 오기 전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외식 사업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어려움에 처했고 그 후에 난치병까지 얻게 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남 구례에 있는 탈북민 농가를 갔는데 버섯 농장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스마트팜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스마트팜 버섯 농장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아주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도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슬기로운 한반도 생활을 진행할 때 꼭 담아야 하는 삶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스케치북도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측정하는 이런 설문조사인데요. 혹시 몇 %의 밀레니얼 세대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모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역시 이사장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두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를 쓰셨는데요. 아쉽게도 다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 몇 %로 예상하시나요? 없습니까? 힌트는 요즘 관심이 정말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maybe 37%. 37%도 정말로?
정답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퍼센트가 25%입니다. 예. 4분의 1 정도만 관심이 있다라고 네. 설문조사에서는 말하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정답을 맞추면 네. 이사장님 머리 위에 이렇게 왕관을 CG로 합성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왕관을 CG로. 저희가 이제 통일, 북한 문제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런 인식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북한에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튜브로 이제 북한, 탈북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딱딱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반도엔 이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요? 너무너무 재미있던데요. 아, 역시. 북한의 그 용어들 너무너무 재미있게 또 짤막하게 1분에 하니까 부담도 없고 너무 좋던데요. 와, 저희 열혈 구독자이신가요? 구독은 하셨죠? 예. 구독 플러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탈북민 지원도 중요한데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탈북민에 대한 뭔가 편견적인 시선도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하나재단에서 마련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예.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각종 유튜브도 저희들도 제작을 하고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또 커뮤니티 사업, 또 어른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이런 사업들 이런 걸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강좌들도 많이 개설돼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이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네. 저희 한반도인 구독자분들이 지금 네. 카메라를 보고 계시니까 네. 저희에게 20초간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카카오톡 채널로 뭐 이렇게 예. 가장 쉬운 방법은 남북 하나재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 또 카카오톡에서도 남북 하나재단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은 정말 재미있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저도 오기 전에 예. 유튜브를 쫙 봤는데요. 예. 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모두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신 통합, 통일의 이런 그리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이야기하면 예.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예. 혹시 7자로 줄여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백두산에서 점심. 오, 백두산에서 점심이요? 네. 백두산을 평양을 통해서도 몇 차례 가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 속에 정말 꿈결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에 있는 공항으로 가서 산행하고 내려와서 백두산 그 산록에서 북쪽 분들과 도시락을 먹었어요. 도시락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도 그 백두산에서 함께 먹었던 그 점심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쪽으로 소풍 가서 또는 수학여행 가서 그럴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